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약입니다. 최근 전 국민에게 자연스레 생긴 유행어 아맞다 마스크 2년 넘게 일상적으로 착용하다 보니 휴대폰만큼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젠 치명률이 낮아지고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해외에서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됐죠.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젠 정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마스크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그간 나온 많은 마스크 관련 논문들과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시죠. 마스크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용도가 아닌 호흡기 보호를 위해 쓰기 시작한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약 2000년 전 한 로마의 철학자가 먼지와 독성 미네랄을 걸러내기 위해 동물의 방광 가죽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동방견물록을 쓴 마르코 폴로는 13세기 중국 황실의 하인과 측근들이 황제의 음식에 숨결이 닿지 않도록 실크 스카프로 입과 코를 가렸다고 기록했죠. 그러다 17세기 패스트가 유행하자 새부리 모양 마스크가 방역용 마스크로 사용됩니다. 다소 무섭게 생겼지만 당시 전염병을 다루던 의사들은 이 마스크의 부리 끝쪽에 민트, 녹나무 등 허브와 향료를 재고 작은 숨구멍을 뚫어 쓰고 다녔습니다. 막연히 나쁜 냄새가 병을 옮긴다고 생각해 향긋한 허브와 향료로 걸러서 숨을 들이쉬면 전염을 막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전염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다양한 경로로 옮겨가면서 발생합니다. 모기, 쥐, 새 같은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오염된 물이나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되는 병도 있죠. 이 중 마스크가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코로나19 같이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경우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패스트는 주로 벼룩에 의해 전파되었기 때문에 마스크가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인류는 1860년대 파스테르가 공기 중에 미생물을 발견하면서 감염의 원리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1897년에는 위생학자 까르 플리게가 사람의 비말 속에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같은 해 의사인 미쿨리치는 수술 중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즈 양끝에 줄을 달아 사용하는 의료용 마스크를 제안했죠. 한동안은 마스크를 거부하는 의료진도 많았지만 마스크의 효과를 체감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후 수술실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보건의료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효과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정된 연구 결과만을 보더라도 의료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감염 가능성은 17.4%였던 반면 적절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자 감염 위험이 3.1%까지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외에 HIV 등의 다른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을 생각해봤을 때 당시 의료계의 경험에 의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수술방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편 일반인에게 마스크가 보편화된 시기는 1900년대 초반인데요. 1910년 만주에서 기존 패스트와 달리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한 패스트가 유행하자 의사 우렌더가 민간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고,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는 마스크의 활용이 더 광범위해져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5에서 10달러의 벌금형이나 8시간에서 10일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최근 노력했던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조직이 생긴 거즈를 마스크로 활용하는 등 제대로 된 방식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스크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비말 차단 원리를 이해하고 집단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사회 방역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 할 수 있겠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레이저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수만 개의 비말이 형성되는 모습이 촬영돼 방송을 타기도 했고, 호흡기 질환 환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이나 기침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침 방출의 30%와 에어로졸의 40%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지만 마스크 착용 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 마스크가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통제된 연구는 아니지만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스에 걸릴 위험이 7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한 호주의 가정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경우 임상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에 대해 80%를 초과하는 보호 효능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이러한 역사와 경험 덕분일까요?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인류는 빠르게 마스크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와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임을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20년 국제학술지 랜시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감염자가 N95 등 보건용 마스크를 쓴 채 확진자에게 노출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감염 위험이 85%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한 원리지만 마스크가 감염자의 비말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침방울이나 공기 중에 생존하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도 차단해주기 때문이죠.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각기 다른 연구진이 낸 여러 논문을 메타 분석하여 마스크 착용
착용자와 마스크 미착용자를 비교했는데요. 모든 결과를 통합했을 때 마스크 착용 시 미착용자 대비 감염 위험이 약 6.7배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일반 대중 모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일일 확진자 수 증가율이 의무화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마스크 의무화 시행 이후 한 달 안팎의 기간 만에 23만 건에서 최대 45만 건의 사례가 방지되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십만 건의 확진을 막은 것이니 마스크가 많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마스크의 효과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각종 방역 정책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조사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이 85.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마스크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온 국민의 마스크 착용 협조로 인해 코로나가 아닌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덩달아 감소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주요 호흡기 감염병이 전년 대비 46.6% 감소했고, 한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호흡기를 통해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5종의 신고 건수가 모두 대폭 줄었으며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의 검출도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노약자와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건수는 기존과 비슷했지만 실제 검출률은 절반가량 감소. 질병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개선과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보기도 했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효과는 없습니다. 코스크나 턱스크는 마치 만화 속 토끼가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것과 같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게 밀착해서 착용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표면을 최대한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도 깨끗이 씻고, 이거 다들 당연히 지키는 습관이죠. 이렇게 습관이 된 마스크인데 자연 환기가 되는 실외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지병이나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모두가 마스크를 벗은 상황에서 홀로 마스크를 써도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례나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2020년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손님들과 얼굴만 가린 종업원 다수가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제대로 된 마스크를 쓴 손님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감염되지 않았죠. 2021년 12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항공기 내부가 환기가 아주 잘 되는 환경인데도 코로나 감염자와 같은 줄이나 한 줄 떨어진 곳에 앉은 사람은 감염될 확률이 높았지만 마스크를 쓴 경우에 감염 위험이 5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해상의 밀집된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 곤욕을 치렀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티어도어 루즈벨트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양성 반응을 보일 위험은 미착용자에 비해 70%나 낮았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사람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었죠. 조금이라도 감염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챙겨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밀집, 밀접, 밀폐, 산밀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곳에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점 잊으면 안 되겠죠. 다만 실외에서는 조금 안심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야외의 감염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5개 연구 결과를 종합한 논문에서 실외 환경 감염 확률이 실내 대비 18.7배가 낮았다고 하니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실외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 위험이 크지는 않겠죠.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상황별 자율 착용은 필요한 일 같습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분이 마스크를 쓰고 일하게 되자 공황 발작이 심해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요. 천식 같은 지병이 있는 분은 마스크 필수 착용으로 인해 호흡이 불편해 일상에 지장이 있기도 했죠. 또 입모양을 읽어 말을 이해하던 청각장애인 분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영유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마스크를 씌우기만 하면 울어서 외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렇다면 마스크 완화가 된 지금 침방울이 튀는 건 어떻게 막을까요?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가리세요. 기침 예절은 비말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공중 예절인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 예방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기침 예절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과 약, 수술 등의 지식이 비약적으로 쌓이면서 인류의 수명과 함께 건강한 삶이 연장됐습니다. 이런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약물 복용이나 수술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물이나 수술 없이 인류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스크는 여전히 유효한 매우 고마운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출현 주기가 단축되며 인류에게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긴 인류 역사를 통해 감염 예방의 원리를 습득한 덕에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속도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경험도 해봤고요. 마스크처럼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역 수단도 갖고 있는 만큼 인류는 언제나 그랬듯 또다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 낙관해봅니다. 전 인류적 어려움이 다시 닥쳐와도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랑과 협력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마스크
긴급과학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안 보신 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자가 검사 키트는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원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한 정리. 정부에서 정한 우선순위 대상자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라면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로 가는 경우입니다. 비용은 무료고요. 만일 여기서 양성이 나왔다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병원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진단 검사에 참여하기로 한 병원으로 한정됩니다. 검사는 무료지만 진찰료는 내야 합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왔다면 해당 병원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이나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구매하고 스스로 검사하는 경우입니다. 양성이 나오면 키트를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가서 제출한 뒤 PCR 검사를 받아야 해요.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자가 검사 키트는 총 3개 제품인데요. 자, 지금부터 자가 검사 키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테스트기, 면봉,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 필터캡, 폐기용 비닐봉투,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의 덮개를 제거하고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포장된 면봉을 꺼내 양쪽 콧구멍 안쪽 표면에 1.5에서 2cm 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코 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준 뒤 튜브로 면봉을 쥐어 짜낸 후 꺼냅니다. 튜브 입구에 필터캡을 눌러 닫은 뒤 다시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파우치에 포장된 테스트기를 뜯어 평평한 곳에 놓고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에 3-4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이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차례. 약 15분에서 30분 후 테스트기의 결과창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줄이 나왔더라도 안심은 금물, 마스크 착용 등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검사한 결과로는 방역 패스로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검사 결과가 2줄로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이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해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용한 공간을 환기하고 소독제를 이용해 검사를 시행한 책상 등을 표면 소독하세요. 검사 결과가 시험선에만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 재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검체와 키트를 준비해 다시 검사하세요. 사용한 자가 검사 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검사 결과가 2줄인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서 코로나19 격리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고 검사 결과가 한 줄인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제품별로 조금씩 사용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 초등학생 등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유아,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진행할 보호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립니다. 제품 포장지를 뜯어 구성물들을 책상 등에 올려놓습니다. 아이가 협조가 잘 되는 경우 검사 대상 어린이를 의자나 무릎에 앉히고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검사 대상 어린이의 머리 부분을 부드럽게 팔로 감싸는 등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면봉을 손에 듭니다. 검사 대상 어린이의 한쪽 콧구멍에 면봉의 손 부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면봉을 넣은 후 코 벽면을 따라 5에서 10회가량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반대쪽 콧구멍에서도 동일하게 검체를 채취합니다. 아이가 보채는 경우 어른 2명 중 1명이 검사 대상 어린이의 다리를 어른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팔로 어린이의 양쪽 팔을 잘 고정시켜 안아주면서 다른 쪽 팔로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나머지 어른 1명이 검사 대상 어린이의 한쪽 콧구멍에 면봉의 손 부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면봉을 넣은 후 코 벽면을 따라 5에서 10회가량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반대쪽 콧구멍에서도 동일하게 검체를 채취합니다. 면봉의 손 부분이 다른 곳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추출액 튜브에 면봉손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추출액에 면봉을 10회 이상 휘 저은 후 튜브 양옆을 부드럽게 눌러 면봉솜을 쥐어 짜주며 면봉을 꺼냅니다. 추출액 튜브 뚜껑을 닫은 후 검사 기기의 검체 점적 부위에 추출액 3-4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검사 제품별로 지정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과정 중 검체 외 이물질을 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제품 사용 설명에 명시된 검사 반응 시간 약 15에서 30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검사 결과 대조선에만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검사 결과가 대조선과 시험선 모두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검사 결과가 시험선에만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효입니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 결과 대조선과 시험선 모두 나타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2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임을 알리고 PCR 검사를 받습니다. PCR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가 한 줄인 음성일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잠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우선 방문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가 코로나19 확진됐는데 증상별로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 확진자 대처 방안에 대해 2022년 3월 9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애가 코로나19 확진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 18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는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 상담과 처방 또는 지정된 일부 병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과 처방은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가능하며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은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 또는 지인이 수령 가능하고 불가능할 경우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으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아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며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도보, 개인 차량, 방역 택시를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과 타인과의 거리 유지, 빠른 귀가 등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과 소아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명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애들이 코로나19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소아 확진자의 증상으로는 주로 발열, 피로, 식욕부진, 두통 등의 증상과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연령별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나 신생아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처짐, 식이저하가 많이 나타나고 종종 목이 쉬거나 컹컹대는 기침, 호흡곤란 증세로 나타나는 후두염, 크룹 등의 임상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열이 급격히 오르는 초기에는 열성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세부터 11세까지의 소아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나타나고 12세에서 18세까지의 소아는 성인과 같이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과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지속적인 고열과 경련, 탈수, 호흡곤란, 흉통, 의식저하, 지속적인 처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하는데요. 만 0세에서 3세 소아의 급성 호흡곤란 증상과 소아, 청소년 전 연령대에서 탈수, 흉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증상별로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의 경우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고열이 있습니다. 이때 고열 자체가 위험하다거나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연령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 3일 후에는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해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열이 나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약 1.2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38도 이상으로 열이 오르거나 열과 오한으로 아이가 힘들어할 경우엔 해열제를 3, 4시간 간격으로 적정량 교차 복용하도록 하고 열이 더 오르지 않도록 미온수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 병력이 없는 건강한 6세 미만의 소아도 발열로 인한 열성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련 시간이 짧고 경련 후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자택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므로 우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진과 상담하고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경련 증상이 나타나면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고 낙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수유나 음식 또는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인후통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경구 해열 진통제를 투여하고 인후통이 덜할 때 찬물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시원한 음식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탈수와 더불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쌀, 미음이나 숭늉을 차게 해서 먹이는 것도 권장합니다. 설사나 물군변 증상은 대부분 2, 3일 내에 나아지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해주고 수분을 잘 섭취하면서 탈수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목, 보이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호흡음 또는 목소리가 변하며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침소리, 숨소리 등을 녹음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 시 의료진에게 들려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응급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탈수 증상과 관련해서 보호자께서는 아이의 소변량이 줄어드는지 소변색이 많이 진하지는 않은지를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소변량이 하루 동안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면 대면 진료 또는 119 등을 통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호흡곤란 증세가 의심되면 즉시 대면 진료 119를 통한 응급조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호흡할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 벌렁거림, 쇄골 위와 갈비뼈 밑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흉부 함몰, 울고 보채지 않을 때에도 들리는 꺽꺽거림, 빠른 호흡과 함께 반응이 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을 복용했음에도 38도 이상의 발열이 7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호전되지 않는 경우, 흉통이나 복통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경우, 불러도 반응이 별로 없고 의식 상태가 명료해 보이지 않을 때는 신속히 의료진과 대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대면 진료는 병원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고 소아 환자 외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소아특과 거점 전담병원과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부모용 Q&A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